정리하면 첫 번째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어떤 현상인지, 즉 주체가 인간인지 아닌지, 인간이면 사회문화 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 현상. 그리고 나서 각 선지들이 자연 현상의 특성인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회 명목론인지 사회 실제론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사회 명목론의 특징인지 사회 실제론의 특징인지를 구분하면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학습한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 선지와 결부시키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각각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변인이 무엇인지,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모집단이 무엇인지, 표본집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개념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작적 정리라고 하는 개념도 구체화, 수량화라고 하는 이것까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설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가설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의미하다 이 관계가 논할 수 없지만 가설 검증을 하고 나서는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의미하지 않는 이러면 가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심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설에 부합되는 결론이 내려졌으면 정의 관계죠. 이건 정. 만약 가설을 이렇게 부의 가설을 세웠다면 이게 또 가설이 유의미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가설을 정의 관계로 수립했기 때문에 부의 관계로 나올 수도 있고 무관한 것으로 나올 수도 있죠. 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느 한쪽으로 얘다, A다, B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더라도 세분화, 범주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범주화죠. 그래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면 거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분화는 이걸 다시 기능론, 갈등론으로 나누는 거는 거죠. 이렇게 범주화, 세분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특징뿐만 아니라 한계점까지도 같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 내집단과 외집단 이러한 개념, 즉 공동체와 결사체, 즉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 대한 개념까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공동체, 결사체, 즉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나누는 분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왜? 이미 공동체는 출발선상에서 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결사체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명심하시길. 간단한 사설을 계속 요약하는 연습 해봐야 된다는 것. 지금 이런 문제는 먼저 점수를 가지고 그 질문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맞았다고 가정하고 출발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세 번째 질문이 문제가 돼버리죠. 그러면 얘라고 하면
이 문제도 맞지만 이 문제도 맞게 되는 거. 그러면 뭐가 되나요? 몇 점이 되나요? 4점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머턴의 아노미론이 아니구나. 드리켐의 아노미론이구나. 즉 D가 드리켐의 아노미론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숙지했던 각각의 특징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 지금 문제지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 있죠.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표시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가지고 각각의 계층 구조를 먼저 표시하는 것. 이 부분을 확인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화 이해 태도 11번. 지금 세계 문화는 뭐 A 나라 편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갑은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준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은 아니야,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 서로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러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죠. 그래서 가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바라봐야 돼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문화 절대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순환론인지 진화론인지 먼저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순환론과 진화론의 특징을 전맥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A 이론의 한계는 B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A 이론의 한계는 A 이론의 한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B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자,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표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화 속성으로 정리하는, 확인하는 작업,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일단 A가 사회보험, B가 공공부조를 먼저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 중복자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표를 먼저 문제지 여백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배가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억까지 13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숫자는 또 따로 적어둬야 됩니다. 문제지 여백에.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놔야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 A, B가 기본적으로 관료자인지 탈관료자인지, 그리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결합 자체가 목적이 사회 집단은 1차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또는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지문을 가지고 표를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메모해야 됩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특허라고 하는 것하고 발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허는 곧 발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허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특허라고 하는 것이고, 발명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특허는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있던 걸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해갖고 특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곧 발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접 전파는 매개체를 통한 전파가 아니라는 것, 즉 제3국의 사람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전혀 적극적 우대정치, 역차별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여러 요인에 해당되고 다양한 차별을 받았다. 맞죠? 사회적 소수자의 요인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조건을 가지고 이 표를 먼저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정리해 놓고, 물론
감소했다 뭐 이렇게로도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직접 검산할 때는 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기 바랍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여기 하나 줄어들면 여기는 2배 크기니까 2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3개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최소. 2개 정도 되면 비슷한 수치가 나오거나 오히려 이 값이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를 줄여서 가면은 이 값은 자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